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요 만나는 요 부위, 요게 이제 시냅스예요. 이 시냅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의미 없는 시냅스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2살 때 제일 많대, 시냅스. 근데 다 의미 없는 시냅스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누가 선천적이냐 그런 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시냅스만 잔뜩 있는 거야. 본능만 있는 거야. 배고프면 막 울어. 이런 본능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울 때는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사람이 안 키우고 동물이 키우면 그걸 이제 야생아라고 그래요. 피럴 차일드. 늑대가 키우고 그러면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안 만들어져. 그 대신 짖고 이제 네 발로 기어. 그 시냅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내가 막 걸음마를 하면 걸을 수 있는 시냅스를 만들어줘. 의미 없는 시냅스에서 의미 있는 시냅스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 시냅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있겠죠. 기질적인 것도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의미 없는 시냅스가 이제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냐에 따라서 의미 있는 시냅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 가소성. 두 가지인데 use it or lose it. 사용을 하면 할수록 발달시켜주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fire together, wire together예요. 그러니까 fire together는 뭐냐면 신경전달 물질을 같이 분비를 했어, 얘가. 이 시냅스, 이 시냅스, 이 시냅스. 그러면 걔들은 함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배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fire together 하는 게 wire together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냅스가 우리의 능력을 만든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중풍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마비가 됐어. 내가 발을 못 써.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발을 조정하는 그 시냅스가 이제 뇌세포가 죽은 거야. 피가 거기에 통하지 않아서. 그러면 내가 이제 발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건 재생은 안 돼요. 죽은 뇌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그런데 옆에 살아있는 뇌세포가 있잖아. 거기에 걸을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걷는 거야. 그게 재활치료의 원리야.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그 걸을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시냅스가 완전히 우리가 요구한 대로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떤 시냅스를 만들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막 암기를 해. 그러면 암기를 잘할 수 있는 시냅스를 만들어줘. 내가 게임을 많이 해. 그러면 게임을 잘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요구하면은 그게 생존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능력이 제일 중요하냐? 머리를 발달시키는 거, 생각을 잘하는 거. 그 능력을 자꾸 요구를 하면 그 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거야. 이 시냅스 가소성이 바로 그걸 말해줘요. 이게 교육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시냅스 가소성에 대해서.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이라는 거는 우리의 본능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가치 있는 걸 하려면은 엔트로피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힘들어요. 그럼 오르막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존 고든이라는 분이 그 에너지 버스 이런 걸 쓴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입니다. 존 고든이라는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오르막인데 문제는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이라는 것이다. 게을러지고 이런 습관인데, 우리의 꿈,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합격을 하고 하는 거는 오르막을 가야지 되는 거야. 엔트로피를 낮춰야 되는 거야. 내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쉽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르막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이 오르막을 많이 간 사람들이에요. 이 오르막을 억지로 가가지고는 성공을 못 해요. 자발적으로 오르막을 간 사람들이야, 성공한 사람들은. 근데 남들은 안 가지. 남들은 이제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에서만 오르막을 가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자율적으로 오르막을 간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오르막을 가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자는 거죠. 저는 이 문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오르막을 갈 수 있느냐. 습관은 내리막인데, 자연 법칙, 엔트로피 법칙으로는 우리가 내리막을 가야 되는데 쫓겨서가 아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오르막을 가느냐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통스러웠거나 즐거웠으면
그 감정의 세기를, 인텐시티를 계산을 해요. 그 감정의 강도를. 그걸 편도체에서 다 계산을 해. 이만큼 힘들었어. 이만큼 좋았어. 그래서 그 값을 전두엽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전두엽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호감과 비호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엽은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피하려고 그래. 좋은 기억이 있으면 또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오르막을 간단 말이죠. 몰입을 하는 거야. 공부에 몰입을 해. 그러면 몰입하면 즐겁잖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러면 그게 보상이 되는 거야. 그 몰입 올라가는 과정은 오르막인데 내가 의도적인 노력을 할 때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이 힘들어요. 오르막인데 몰입 상태를 경험해서 즐겁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도파민 보상이 있으니까 기꺼이 몰입도를 올리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르막은 힘들지만 결국 정상에서 즐거움은 몰입을 해서 도파민 보상을 받아야 된다. 문제 해결은 문제를 푸는 거고 공부나 일은 내가 몰입을 해서 즐겁게 하는 거야. 그러는 사람은 오르막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오르막을 가는 거예요.